두 번째 줄 안경 쓰신.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소년들인 만큼 그 소년들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뭔가 이 제목이 완성된 느낌이었고, 그리고 소년들의 그 억울했던 그 감정들이 뭔가 저한테도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그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소년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저한테 조금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겹치게 연출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질문이 과거와 현재를 이제 오가게 하는 네, 설정. 네, 그런 이게 설정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 설경우 씨가 애들을 재심해봐야 지는 거니까 재심하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한번 애들을 설득해 보겠다. 걔들한테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은 재심을 포기하는 거다. 이러고 가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 야외에 가서 닭고기를 사주면서 설득하려고 갔다가 결국 그들한테 그들이 이 설득 안 당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설득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년들의 모습을 생각한 거죠. 옛날에 자기가 걔를 감옥에 찾아가서 했는데 막 울던 모습.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이 파출소장이 그 신상조회를 하면 불법인데 들어가서 신범을 찾아내서 연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장면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됐지만은 다시 그 소년들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네, 또 다음 줄 맡겠습니다. 저기 제일 앞에 흔들고 계신.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필모 중에 경찰 캐릭터들이 여러 있잖아요. 뭐 감시자들이나 검찰중이나 그리고 소년들까지 해서 어떤 경찰 캐릭터가 배우님이랑 제일 닮고 어떤 경찰 캐릭터가 배우님이랑 제일 성격적인 면이나 그런 캐릭터적인 면에서 안 닮았는지 알려주세요. 전 다 안 닮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폭력적이지도 않고 이 감시자들처럼 그 원장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딱 이렇게 쫙 이러지도 못하고 꼼꼼하지도 못하고 저는 경찰 캐릭터는 저랑 닮은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연기한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사실 고향이 전주이고 제 고향집이 지금은 옮긴 예전 지방법원 자리 바로 맞은편 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전주 사투리가 뉘앙스를 살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설경구 배우님께서 그걸 굉장히 잘 살려주셔서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예전에 말하는 대로 출연하셨을 때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은 감독님께 드릴 건데 네, 멋있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왜 역할을 그렇게 축소를 하셨는지는 아까 사실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왜 여성분으로 설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여성으로 선택한 거는 제가 잘못 알고 여성이 관계했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알고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조금 아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준영 변호사랑 같이 일한 변호사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성도 신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에서 나왔으니까 보내고 이번에 열심히 일한 이 영화를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소수를 변호사로 승격시켜서 출연시키자.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변호사님. 네, 신변호사를 연기한 한수영 배우님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댓글 안 보는데 그 몇몇 사투리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답답해 죽겠더라고. 나는 잘했다기보다 제가 외가가 군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듣는 귀가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친가가 또 장항 그쪽에서 같은 비슷한 사투리 뉘앙스여서 제가 서쪽은 좀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전 억울한데 어디 가서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저는 사건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결과가 이제 잘 나오면 이제 모든 공은 다 제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2016년에 무죄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배상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전혀 불만 없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다행이고 여성 변호사님이니까 더 좋았습니다. 네, 또 여자분 뵙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진경 배우님이 맡으셨던 그 피해자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쓴 소년들도 피해자지만 그분도 이제 피해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고 되게 트라우마 같은 게 가족을 어쨌든 바로 잃으신 거니까 그랬을 텐데 이렇게 재판에 도움 주셨다고 많이 주신 걸로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그 주임 검사였던 그 변호사분 만나는 기사를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진범도 용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 그분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좀 그분도 영화 보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젊은 부부, 그 아주머니 그리고 남편, 5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이 있었고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이제 젊은 부부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해서 아주머니 목덜미에 흉기를 들이댈 때 움직이면 죽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걱정했던 상황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5살짜리 아들이 깨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더듬어서 아이를 끌어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방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고모 할머니입니다, 사실은. 남편의 고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밤길 혼자 못 다니고 또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요. 근데 이분은 2000년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을 때 재심을 적극 도왔었습니다. 재심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좌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수년이 지나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다시 나선다는 게 두렵고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5살짜리 아이가 이제 장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네가 깨지 않아서 너는 기억을 못할 거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엄마가 나서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아들이 힘이 돼가지고 다시 도와주셨고요. 사실 진범은 정말 그 죄책감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풀려날 때만 해도 기분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좀 이칠만 하면 또 사건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피드첩을 통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고 또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했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자백을 해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법정에 나오고 그 진범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진범도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심을 도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저는 이 사건은 피해자 유가족이 재심이라는 이 정의로움을 저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사회 때 그 진경 역할이 실제 모델인 그 최성재 사모님 오셨죠? 다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이 사건과 또 인연이 있냐면은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재수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아이를 업고 가서 그 부산지검에서 진범 목소리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 등에 엎여 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신 바로 옆에. 예. 영화 보면서 이게 극을 이끌어 나가는 건 이제 주연 배우님이시지만 영화를 탄탄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주연 배우님 외에 이제 다른 조연 배우님들의 역할이 강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허성태 배우님 보면서 아 이분이 악역으로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배신을 하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공판장에서 이제 그 유준상 배우님 만나면서 나올 때 아 드디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끝까지 이제 배신을 때리지 않아서 약간 반전 아닌 반전을 개인적으로 좀 겪었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배우님 외에도 저기 나온 진경 배우님, 유준상 배우님, 염혜란 배우님 외에도 뭐 이호철, 하동원 배우님, 그리고 한수진 배우님 너무 좋은 조연 배우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배우분들이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많이 모인 데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떻게 그런 배우님들을 다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복이 많은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허성태는 설경구 씨가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조진웅 씨는 이 주연급 배우가 작은 역할에 기꺼이 특별 출연을 해주셨고 덧붙여 말하면요, 대한민국 연기자들이 요즘 연기를 참 잘해요. 나는 그것에 속으로 감탄을 해요. 옛날에는 제가 80년대부터 이 영화를 했거든요. 쓸 사람이 안성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잘해요, 연기자들이. 단역부터 조역, 주연급 모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끼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그동안 억눌려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서서히 이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는 거를 느끼면서 그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캐스팅할 때 사실은 꼭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어도 어느 배우들에도 다 서로 소통만 잘 되면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영화를 만드는데 연기자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아요. 그 허성태 배우는 오징어 게임 시기를 좀 겹치는 거죠. 그 출연. 네, 오징어 게임 찍을 때 이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를 말하자면 찍으려면 스케줄 맞추기가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스케줄 맞추겠다고 이제 설경구 배우가 캐스팅을 하니까 더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또 사실 또 서인국 배우의 팬들도 되게 많아서 서인국 배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캐릭터죠. 서인국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인국이가 이거 뒤에 잠깐 이제 물론 이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지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선뜻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뜻밖이었고 또 거기 이 재심이라는 그 약촌오리 사건에 황반장으로 나오는 짧게 나오는 박철민이 그 사람은 여기서 나쁜 형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잠깐 나오지만은 그분도 특별 출연한 거예요. 한번 그걸 꼭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짜 황반장 역할인데 황반장을 야단치는 역할로 나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박원상 씨도 특별 출연을 해주셨고, 하여튼 전부 제가 복이 많은 셈입니다. 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그 서인국 배우의 실제 모델은 또 진범이지 않습니까? 그 자백하고 법정에 증언하고 그 진범도 만족합니다. 네, 정말 모두를 만족시키는 영화가 나왔네요.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에 네 번째 줄. 네. 영화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가 또 기뻤다가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보면서 좀 아까 얘기한 그 변호사님이 많은 아까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만족하고 있다는데 제일 중요한 뭐 경찰이나 검찰 부분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보니까 수사기법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제안할 때나 이 수사기법이라고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려고 다가 문 닫고 기다렸던 아까 하원 반장님도 계셨고, 그렇다면 아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 부분들은 그런 범위를 만들어서 초고 승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만 그랬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벌 주고 싶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개연성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님 혹시 고민한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짧게 얘기하면 딴 때는 뭐 배우님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옷을 잘 입으시고 감독님이 조금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다른 분들을 좀 배려하려고 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은 제일 잘 입으셨어요. 뭐 제가 40주년에도 GV 계속 갔었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로 잘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나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모습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지영 감독을 좋아하든 않든 드물게 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라는 가치가 너무 힘을 잃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공권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판사 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그분들은 우리 진정성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요. 하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큰 틀에서 사건을 좀 보려고 해요. 이 사건 이제 영화의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건은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이 1999년 10월경에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사실 완주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이 묵살했거든요. 그들이 잡아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 중인 범인들이 있는데 진범을 잡아들인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 금전을 노린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그냥 취급하면서 묵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제보했던 사람이 또 이 완주경찰서에서 제보는 안 되니까 부산지검에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1999년 말부터 2000년 초에 실제 진범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범들이 그 당시 자백을 다 했고요. 굉장히 다각도로 이제 증거가 수집돼서 부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으면 이 사건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억울한 일로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부산지검에서 기소를 할 때쯤에 부산지검 검사장이 이 사건을 다시 전주로 보내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전주로 사건을 다시 보냈고, 전주지검에서 그 사건을 다시 맡은 사람이 당초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다시 맡기니까 이건 사건을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사건을 돌려보내고 그 사람이 다시 맞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으로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부산지검 검사장. 근데 그 사람이 왜 사건을 돌려보내라고 했냐면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전주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 지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사건이 이제 부산지검에서 뒤집히려고 하니까는 전주로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가담한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그 사람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권력의 거의 정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어떤 잘못을 끝까지 묻지 못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건에 가담한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들이 이제 묻히는 거죠, 사실요.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합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마스크 쓰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정 감독님처럼 이제 실제 사건을 영화화하려고 뭐 준비를 하는 많은 감독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렇게 실제 사건을 영화화하려는 창작자들한테 실제 사건과 관련이 되신 분으로서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일찍 눈을 떴으면 정말 실제 사건으로 영화화할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면 그게 참 돈이 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일반 사건은 영화하면 일반 사건도 사실 영화화했을 때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심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여기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좀 한 사람 한 사람 그 캐릭터 실제 사건의 인물들을 잘 탐구하면 현실이 영화고 영화고 현실이다.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3대 사건 같은 경우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또 영화를 또 잘 담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이 실제 사건에 엄청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사실 그걸 제가 잘 정리해서 나중에 다른 분이 또 다시 다룰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준영 변호사가 등장하는 재심은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모두에서 감상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 세 분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모두를 만족시킨 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다 각기 다른 주제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풍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번 더 볼까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재밌는 얘기 들려주신 세 분의 그래도 이제 마지막 일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경구 외부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실제 피해자 가족분 중에 이제 사위분이 막내 사위분이 이번에 전주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많이 우셨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을 뵙고 많이 우셨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제가 처음 이 영화 때문에 처음 뵀을 때도 뭐 먹고 사세요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래서 우셨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재심이 없는 세상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일반 사건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자료 수집해서 돈 벌지 마시고 그런 좀 맑은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는데 바람도 엄청 불고 비도 엄청 내리고 내일부터 또 엄청 춥답니다. 집이 끝날 때보다 참 걱정인 게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그리고 영화를 만드시는데 정말 애를 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구나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도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가장 낮은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이 실상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실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과거와 같이 때리고 협박하는 그런 수사는 없다 하더라도 감독님 말씀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수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감동을 얻어가시고 또 우리의 현실을 또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늦게까지 자유를 지켜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오신 분. 네, 거의 이 10%도 안 돼요. 지금 손 들으신 분이 10%도 안 되는데 말하자면 다들 이 이야기를 알고 온 거예요.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든 혹은 영화 소개를 할 때를 보고 오든.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해서 왔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사건을 영화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야, 그 영화 볼만해 한번 봐. 그래도 아이고 사건 다 하는 거 빤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아니야, 너 봐야 돼. 후회해. 꼭 찾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플라워 킬링문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스코세지 감독님하고 한 3-4살 어리시잖아요. 근데 스코세지 감독이 그 나이에도 정말 이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야만의 역사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에겐 또 소년들의 정지영 감독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아트나인에서 이제 데뷔 40주년 특별전도 열렸을 만큼 이런 정말 뜨거운 영화를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감독님께 또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